경기 우려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 호조 등이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미국 양적 완화 추가 축소 여부가 결정되는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개장 직후 1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의 급락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신흥국 불안의 진정, 달러와 매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의 최근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합니다. 카드사 내부 통제뿐 아니라 카드사와 관련된 벤사, 가맹점, 제휴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하게 되는데 국내 모든 카드사가 특별 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신흥국의 통합 위기가 잠정적으로 잦아들면서 국내 시장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코스피도 1940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10선 안착 후에 빠르게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0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바로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국내 시장에 과연 선물과 폭탄 중에 어느 것을 건네주고 떠나게 될까요? 오늘 현 시장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르헨티나 쇼크발 이후 시장이 급락했지만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면서 코스피 1940선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이제 과연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봐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현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설 긴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중에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그 FOMC 회의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제 전체는 윤곽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 어찌 보면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지금 현재 팔잔이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상황들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여러 가지 이슈들 국내 이슈보다는 역시 해외 이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관망의 자세로 해서 오히려 조금 좀 느긋한 자세로 일단은 좀 설 연휴 기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업종들 관심 있는 업종들 계속 중점적으로 그냥 그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일단 먼저 큰 그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은 관망하는 자세로 큰 그림 그려 나가자고 보셨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 후에는 시장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겠죠. 시장 내에서 지금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은 한 90% 정도,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지금 전망이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갑론을박,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는 미국에서의 FOMC 회의, 어쩌면 지금 버냉키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옐렌 차기 지명자 차기 의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휘봉을 좀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있겠습니다. 그 2월 달에는 또 FOMC 회의가 없다라는 점. 내일 모레 열리는 FOMC 이후에 차기 FOMC 회의는 다다음 달에 3월 19일에 열리게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은 좀 이번 사실상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개최되는 어떤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3월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때까지 FOMC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다라는 점에서 기자회견이 없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축소를 단행할 것인가의 여부, 사실은 조금 많은 부분
부분 미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 심리 큰 그림 속에서 계속되는 좀 안정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부분 어찌 보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급락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그런 반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모든 지표나 어떤 그 방향성을 그쪽으로 좀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번에 나타났던 주택지표, 소비지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내구부재 주문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게 나타났지만 하지만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 전년 대비로 보면은 13.7%의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월비로 봤을 때는 0.7%의 하락이라는 점. 소비지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는 다소간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인 전월 대비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게중심이 전년 동기 대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모든 투자지표, 경제지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심리는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미국 50개 주 중에서 14개 주가 올 1월부터 이미 그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는 그런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결국은 $10 50센트까지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선순환 고리 속에서 다소간에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 부분을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상승하려는 그런 방향을 가지게 되면서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 내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역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터키. 사실상 우리 장 바로 시작 전에 시장의 예상을 초월하는 금리의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인도 역시 물론 이제 우리 시장 전에 단행이 됐습니다만 기준금리 인상이요. 결국 기준금리의 인상 부분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자국의 환율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 시장 매우 지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됐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부분. 결국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외환위기, 자국의 환율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우리 시장 매우 차별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오히려 주목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시장의 무게중심추가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 심리도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성영 대표가 주목하는 업종도 궁금합니다. 포트도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중소형주와 대형주 예를 들자면 한 5대5 정도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좀 조정이 미리 이루어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의 움직임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대형주 절대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선진 경기를 중심해서 경기에 지금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회복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면에 봤을 때 대형주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도 역시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다소간에 좀 업종별로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IT 중에서도요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업종 내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과거에 어떤 작년 연초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 화랑세가 왔을 때 그때를 좀 되돌아보면요, 그때는 어떤 그 실적의 뒷받침이 아닌 소위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시장 어떤 그 투자 심리 내지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였다 하면 지금 현재는 확인 과정을
직접 시장 내에서 만들어 가면서 그 확인을 실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10% 역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요, 엔저 속도가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여전합니다. 조선주는 조금 좀 제 입장에서는 다소간 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유로존 지금 적자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적자 규모 경상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경기 개선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선 좀 작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현재 그 유통주에 대한 어떤 그 낙폭 과대로 유통주를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주 지금 내수 회복에 대해서 정부 역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유통주도 역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IT는 다소간 좀 엇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IT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분적으로 좀 업종 속에서도 세세하게 좀 나눠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업종 중에서 스마트 쪽보다는 좀 태블릿 PC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태블릿 PC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업종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신승용 대표는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끝까지 가져보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장 이슈 진단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귀성길을 오르기 전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팔까 말까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 뉴스 클릭해보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클릭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을 대변하는 뉴스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길 오르기 전에 주식 과연 팔까 말까라는 뉴스 클릭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클릭한 뉴스 살펴보니까 추가적으로 2차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참 많은데요. 과연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지훈 멘토님이 이 좀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2차 하락 가능성 낮다는 말에 동조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일단 지수는 지금 1940포인트입니다. 네. 만약에 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1900선을 다시 한번은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반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식에 대해서 좀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에서의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신경을 쓰고 갈 것인가, 쓰지 않고 갈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불안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테이퍼링 이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축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100억 달러 가까이 일단 줄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IMF 쪽에서 네. 한번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신흥국 쪽에 좀 아쉬운 부분들, 지금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위기 부분들은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각국에 대한 어떠한 경제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좀 달았었거든요. 그럼 결국 봤을 때는 결국 차별화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그래도 비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실적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좀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국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지표에 대한 악화 부분들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개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좋지 않게 되면서 중국 시장이 함께 밀렸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흐름들은 중국 시장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요인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전제로 깔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과거 이 3년 전 지금 이 위기 이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단기적인 이 흐름들이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우상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지금 현재 신용경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그 부분들은 통제 가능한 수준의 변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들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클릭한 뉴스 중에 2차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에 반이다라는 답변 주시면서 불안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FOMC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충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억 달러 추가 축소 아니면 현상 유지 동결 그리고 150달러 이상의 확대 이런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각기별 좀 시장 대응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뭐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규모에 대한 부분들 100억 달러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미 지금 이 악재 부분들이 재료 소멸 과정으로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금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뚜껑을 열어보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환율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고 나서 바로 또 이게 위기냐 아니면은 기회냐 이 부분들을 좀 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거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좀 이 안 좋은 그런 재료가 터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뚜껑을 열어본 뒤에 좀 대응하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가장 중요한 캐시점 마크입니다. 귀성길을 앞두고 과연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우선 지수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는 그렇게 썩 위로 윗방향으로 향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해도 넘어가도 좋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금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섹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아니면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수 섹터 같은 경우들 내수 섹터 중에서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여행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LED 쪽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자리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 섹터를 보게 되면 원자력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놨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갤럭시 S5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신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단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의 답은 이 보유해도 좋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함께 정부 정책과 이 모멘텀을 좀 가진 종목 섹터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답변까지 명쾌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분의 Y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2시 20분 남원의 특징주 Y 시간인데요. 혹시 지금 고향 내려가고 계신가요? 차 많이 막힙니까? 저도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차 좀 안 막혔으면 좋겠는데요. 여튼요, 지금 출발하고 계신 분들은요, 축하드립니다. 시장 출발하고 있는 동안에 알아서 그냥 올라와 주니까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보통 이제 명절 전에는요, 주로 주가가 빠지는데요. 이번에는 워낙에 그 전에 워낙에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 우치 되겠지 하더라도 잘 살아나겠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이 제가 어제 말씀해드렸는데 외국인들 선물에서요. 지난 이틀 전에 5,000개야 그리고 2,000개야 오늘도 지금 5,000개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3일 동안 10,0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죠.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일단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요, 오늘 시장 산뜻하게 플러스로 좀 더 올라가면서 마감이 된다면 우리 연휴 좀 피곤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6% 이상 급등하면서 71,400원. 야, 그러면서 지금 건설주가 오늘 전부 다 좋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장 시작할 때 대우건설, 이야, 이거 꼭 잡아보고 싶은데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그 말하고 나서 그냥 거의 한 8, 9% 올라가더니 오늘도 4, 5%. 이제 과거에 건설주 어땠어요? 건설주는 말 그대로 건설주 땅만 파는 거예요.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끊임없이 땅만 팠는데 이제 기차공사 다 끝났나요?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밑에 공구리 아시죠? 공구리 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단계. 올해는 그래서 조선건설 이런 업종들은요, 사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튼 건설주의 급등.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급등을 했다. 불확실성이 많이 사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만 오른 것이 아니고 최근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 4분기 영업 흑자 271억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요 83%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1분기, 2분기, 3분기 어때요? 적자폭 어마어마했죠. 이 적자폭에서 나 요만큼 벌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벌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누가 매수하나 봤더니만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아따투 나 좀 사자. 예.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되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년 동안은 계속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니까 야, 삼성 엔지니어링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15만원 20만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사신 분들이 5만원까지 구경했다가 7만원 올라오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뭐 제일 바닥에 나는 5만 5천 샀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분명히 시작되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월 중순부터 급격히 이제 매수 전환이 했고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건데요. 저가 물량들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손실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번 4분기에는요 저가 물량에 대한 손실 인식이 없었어요. 이건 약간 트릭이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될 수 있고요. 1분기에는 이제 사우디 마덴이라든지 다오 팔콘 쪽의 저가 현장에 대한 부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과거 이제 종합용역회사, 로컬 종합용역회사를 하다가 저가 수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공정별로 이 부분별 용역회사를 한테 나누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더 사고를 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그룹의 건설 부분이 개편된다.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잠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기대감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은요. 여튼 경기가 회복되면서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23일에서 25일 사이에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공매도 엄청 나왔거든요. 건설주 그냥 뭐 외국인들하고 공매도 엄청 쳤는데 이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그쵸? 어떻게? 환매수.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사라! 이런 흐름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수주는 굉장히 좀 부진했지만, 그리고 수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의 외형 성장, 즉 매출액 성장은 분명히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올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올해 수주 목표는 한 40% 증가된 한 9주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달성된다면, 주가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있겠네요. 그래서 수주 부분이, 이제부터 나오는 건 저가 수주 절대 안 하겠죠. 이제부터 수주가 나오면, 굉장히 주가는 탄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대우건설로 시작된 국내 PF 부실 처리. 이 부분은요, 궁극적으로 건설업에 전반적으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매출액의 축소폭보다 이익의 축소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여기서 회생이 된다면 가장 빠른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요, 75,000원 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75,000원 선에서는 한번 잘라주자. 한번 매도해주고, 대응 그 다음에는 천천히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사자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소멸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연 반응이 1차적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될 것이고요. 향후 이제 건설 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본격적인 수주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는지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5,000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1분기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통해서는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향후 이제 밴드가 확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밴드가 확대된다, 어떻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곧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튼 수급적인 부분도 매집이 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내내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부분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1차 75,000원에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저 파란색 부분에서 7만원 근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점, 그 때를 사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특징주 Y 삼성 엔지니어를 이렇게 다뤄봤고요.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딱 2배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에서 기관 주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꼼꼼한 점검 필요하겠죠. 선물왕주생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수 포지션이었던 개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로 다시 한번 전환해줬고요. 현재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미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오전 전 추격 매수 자제하자란 답변까지 주셨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다시 한번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후장에서 분명히 선물왕 말씀드릴 때는 매도 쪽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뭘 했는지 아실 겁니다. 고점을 분명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찍은 고점을 못 찍은 걸 오늘 찍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쪽으로 전환됐던 것이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찍을 고점을 찍으러 1P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지금 혹시라도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 때려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뭐 파생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에 기관계 쪽 매도 때문에 시장이 교란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제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쪽이 순환매 쪽으로 상당히 짱짱하게 상승세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치를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공백을 핸들링을 치는 정도에서 다른 자동차와 금융 섹터들 이쪽과 유틸리티 쪽에서 방어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의 수급은 스위칭이 상당히 빠르게 납니다. 매수와 매도가 좀 변화가 되었고 오후장에서는 확정치가 그나마 나오는데요. 변화된 스위칭의 추이를 보면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 위쪽으로 잡혀있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 매도 압박 카드가 확대가 되죠. 외국인들 자체로 우리가 또 이렇게 더해보면 외국인과 기관계의 개인의 도합 매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시장을 주도해서 가지고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번 주 장세에서는 기관 쪽 장세가 상당히 강한 핸들링을 하고 있겠고 외국인들은 기관 쪽의 포지션을 받아주는 형태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 추이를 보면 콜옵션 시장 쪽이
조금 지나고 나선 거래가 활발해지다가 시장이 반등치로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들이 좀 급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풋옵션 추이 역시도 좀 급감되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옵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뭐 몇 시간이 아니라 25분이면 시장이 거의 다 끝나는데요. 파생은 이제 3시 15분에 끝나는데요. 옵션 다음 이번에 구정 명절 지나고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 차익과 비차익, 다행히 베이시스 자체가 또다시 1.2대 상당히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과 비차익이 매수 전환 스위칭이 되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로 붙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요,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멀리 조금 숲을 보신다라면 2월 옵션 만기까지 본다라면 집중력을 좀 요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예민성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 곧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멘토 사업부 쪽에서 지금 공개 방송을 계속 1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도 있는 그대로 공개 방송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254.05에 지금 막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254.05에 매도 사인을 지금 드려 있는 상태겠고요. 그리고 나서 생방송을 붙인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를 잘 봐라. 저는 외국인들 이거 매수해서 시장이 올라갔다? 글쎄요. 그렇게 왜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정말 시장을 올라갈 거면, 아니 제대로 올라가든가요. 그러면 고점 찍지 말고요. 그냥 바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 5p 정도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4p 이상? 근데 왜 안 올라가죠?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쪽 플레이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관 매도 강도 여기서부터 계속 증가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저희 지금 공개방송 쪽에서는 254.05에 매도를 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수익을 막 온팡 여기서 왕창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방송 저희는 이미 오전에 4전 매매를 해서 매매를 3승 1패로 수익으로 다 전환해서 끝내나온 상태겠고요. 수익으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기준점에 매도를 치시는 분들은 생방송을 보고 짧게 끊어내셔서 수익을 좀 챙기셔서 그 작은 돈이라도 우리 조카들 또는 손자들 또는 자녀들에게 세뱃돈 넉넉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5호장 황금 라인은요, 253점 이제 여기 자리죠. 9호 자리 요 부근에 이제 이렇게 걸려드는데요. 요 자리 역시도 지금 이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관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셔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셔서 즐거운 명절 좀 잘 보내시고요. 파생이 어렵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매도를 쳐야 되고 왜 수익을 내야 되고 왜 손절을 쳐야 되는 명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깨진 매매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익이 났는지 왜 손실이 났는지를 명확히 갖고 계시는 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끌고 그냥 가자. 마지막에 양봉에서 확대 나왔다고 해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겠고요. 현금 이미 다 끝났죠. 종가에서 제가 사고 싶은 건 오늘 장대음봉 나오는 애들 정도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정 명절 이후에 불확실성이 한 4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명절 뭐 이틀밖에 없지만 주말 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니까요. 승부수 잘 띄우시면 좋겠고요. 지금 생방송 바로 하면서 매도 먼저 전략 잡아서 그래? 그러면 주쌤 믿고 나 들어가야지 라고 매도해서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슬슬 여기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금액상으로는 2자리 이상은 좀 수익을 챙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챙기시고요. 마무리하셨다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나운서님도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주쌤 무방 따라서 벌써 매수 임하신 분들 이미 수건 드셨을 것 같습니다. 253.95에 매도를 쳐서 수익 챙겨가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인 만큼 기관의 포지션 마지막까지 확인하라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앞에 제 종목 수익 난 거는요, 다 빼버렸습니다. 잠깐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녹화되어 있는 방송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요. 자, 시장이요. 오늘 재밌습니다. 1% 이상 급등을 합니다. 급등이라는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닥까지 급등해 주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잘 하시고 있다. 근데 이 기관들의 매수가 성공적인 것 같다. 잘 바닥을 확인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조금 따라온 듯 싶었는데 일단 매도세로 전환이 됐네요. 하지만 기관들 오늘장까지 3일 연속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1조 이상 매수가 곧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참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와중에서 외인들이 팔지 않는 종목 역시나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안내 말씀드릴게요. 문자 상담 해드릴 겁니다.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요,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도움 드릴 거고요. 하나 더 공지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을요, 제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방송을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2000포인트 도달 시까지 조금 이제 유료 방송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무료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양해 말씀 드릴게요. 오늘까지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3시에 뵈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잠깐 조금 AS를 한 종목만 하고 갈게요. 로만선입니다. 너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3% 현재가 기준으로 급등을 합니다. 거의 고가 기준으로 해서 14% 이상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한 13% 정도 수익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잘 가고 있죠? 자,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실적. 4분기 실적 정말 좋습니다. 올해 실적 정말 좋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고요. 제가 추천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수급이 다시 오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연아 선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약간은 테마성 움직임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20일 날 쇼트 경기가 있고요. 21일 날 프리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는데 왜 김연아 선수 얘기를 하죠? 로만손 제스티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김연아 선수가 차고 오는 귀걸이 매출 겁나게 많이 오를 겁니다. 그 포인트 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그래도 상승 쪽으로 계속 2월 20일까지 가지 않을까. 한 2월 10일경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고 한번 빠지지 않고 약간 조정 나왔다가 다시 경기 기대감에 한 번 더 쭉 가지 않을까. 목표가 제가 얼마 잡았죠? 10,000원 잡았습니다. 팔지 않도록 할게요. 잘 들고 가주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급 100점주 좀 살펴보고서 제가 문자 온 게 있는데요. 그거 보고 넘어갈게요. 5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한 종목 로만손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만손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 삼성물산 흐름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죠. 정말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합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갑니까? 그냥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고, 제가 삼성물산 AS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져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이상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포인트가 나와주네요. 그런데 전고점까지부터 해서 그 위에 라인 차트를 좀 볼까요? 그 위에 라인에서는 약간 위에 꼬리가 좀 달리네요. 이 포인트. 꼬리가 좀 달려요. 그쵸? 꼬리가 조금 보이네요. 이 포인트가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전 고점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라인이라서 빠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업황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큰 조정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한 번 더 기대해볼만 해요. 그렇지만 약간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분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 이 부분이 걱정이 돼요. 위에, 아래,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까지 갔죠. 다시 하단.
요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요, 좀 수익이 났다면 수익 난 것만큼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6.8% 급등을 하고 있죠. 자, 21선 위로 다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수급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수급 좋습니다. 흐름에서 보자면 21선 위로에 딱 안착한 흐름과 더불어서 이 고점 영역에 대한 부분, 네, 박스권 상단, 하단, 상단 찍고요. 상단, 하단 가고 있는데 상승 주도한다면 77,000원까지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잡고서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가는 한 75,000원 이상은 좀 보고 있는데요. 한 77,000원 정도 왔을 때는 역시나 약간 수급 판단하시고서 안 좋다. 그러면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상담을 좀 하고요. 그 다음 제가 SK하이닉스 현대차 봐드릴게요. 자, 기업은행부터 갑니다. 9787님. 네. 기업은행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이세요. 13,000원이시면은 이게 언제 사신 겁니까? 3, 4, 5월쯤? 이때 좀 매수가 들어오셨나? 3월이네요. 3월이나 2월경에 정말 사기도 힘든 가격에 어쩌다 보니까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다시 조금 그 가격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 3% 정도 되겠네요. 3%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겠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12월 초부터 은행주들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 여부, 올해부터 그 포인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주는 거고, 또 하나 최근에 인도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은행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확대에 조금 잡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핫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21선 깨자마자 다시 올려주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볼 때도 단기적인 요인에서 볼 때 13,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조한 갈지자 형태 그리면서 이런 가는 포인트가 보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바닥권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그래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897님, 에버다임 합니다. 이거 8897 쳤네요, 제가. 자, 에버다임 갑니다. 에버다임 8897님 보고 계신가요? 매수가 8,530원. 보세요. 50%. 자, 차트 움직임을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닥인가? 바닥인데, 좀 바닥인 것 같은데, 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60일선 라인에 대한 부분 자체, 주봉이에요. 60주선 볼게요. 60주선 라인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에 대한 연결을 해가지고 정말 바닥인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좀 하자면 이 포인트 자체가 잡힙니다. 그래도 항상 도달했던 가격대요. 그렇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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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 터치, 바닥, 터치, 바닥, 바닥 올라가죠? 지금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본다면, 그쵸? 다시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언제? 최소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코스닥이 연기금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인트 잡고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어디까지 갈까요? 가격 대충 가늠해 보자면요. 이 정도 포인트가 좀 잡히네요. 이거 치워볼까요? 자, 그럼 이 포인트에서 역시나 고점 라인입니다. 오버슈팅, 오버슈팅, 네, 오버슈팅. 그리고 상승 포인트 잡는다 8,500원 라인인데, 가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종목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약간 빠질 수가 있지만, 시장이 좋은데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있나요? 수급을 체크해 볼까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네요. 핫포인트는, 키포인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기간이든 외인이든 수급 자체가 다시 조금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최소한 만주 이상씩은 월요일, 화요일 안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 나타나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폭으로 심하게 갈 수 있다. 또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 보고 좀 실적을 볼 건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네, 긍정적이네요. 실적은 걱정하지 마세요. 4분기 때 적당히 나와만 줘도 실적은 2012년 실적을 넘어갈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수급만 남았네요. 수급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주가 얼마까지 가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다시 7,000원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친구 힘없이 맥없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라인 6,000원까지 갈 가능성 높습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SM입니다. SM 볼게요. 자, 제가 SM을 NC소프트전을 간다고 막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시죠? 그리고 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어떤 시청자분 전화로 와가지고 항의 전화하시고 저한테 작가님한테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못해. 상담 안 할래요. 네?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제가 분석 다 끝내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SM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NC도 제가 올 초에 20만원 간다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안 간다고 할 때. SM도 그 흐름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전 5만원 정도 간다고 지금 지르고 있고, 서울반도체 제가 10만원 간다고 이렇게 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흔하나요? 없습니다. SM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자, 44,000원인데, 매수가가 8829님, 20% 정도 매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 고민이 되시죠? 분명히 제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 5만원 간다고 지금 얘기 제가 질러놨어요. 상승 쪽으로의 전환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적 좋으니까요. YG엔터가 지금 먼저 사인 효과로 한번 상승해 줄 거예요. YG엔터 오늘까지 제가 매수 사인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월화수화으로 매수 사야 된다고 그랬죠? 사인 앨범 나올 것 같아가지고. SM 같은 경우도 YG가 올라가면은 다시 상승 쪽으로 이 친구들 다시 갈 거예요. YG는 저희 추천했잖아요. 추천하고 지금 수익 중에 있죠? 잘 가고 있잖아요. SM도 다시 갈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목표가를 제가 이 당시에는 잡아서 45,000원 이상, 46,000원, 7,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더 갈 것 같아요. 한 48,000원, 5만원 정도까지 가능한 판단입니다. 좀 기다리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수급이 흔들리는 종목, 최근에 약간 기관들의 매도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약간 지금은 지수의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안 빠져요. 그렇죠? 많이 안 빠지죠? 잘 매수 들어와요.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걱정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빠지더라도 SM은요, 잠깐 밀렸다가 다시 금방 올라갈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네, 약간 밀리더라도 좀 못 믿는다고 몰라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SM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인프라이어네요. 8937님, 네, 인프라이어입니다. 보고 갈게요. 매수가가요, 11,400원이세요. 네,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올라갑니다. 인프라이어, 주가가, 이 종목 제가, 작년에 추천드리고, 이때 팔고 나간 종목이에요. 그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오래 들고 갔었어요. 자, 지금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구글에서, 네, 모바일 오피스 배급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올해 못 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한글과 컴퓨터 쪽에서도 같이 막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선, 네모칸 잡아드린 포인트, 대충 제가 쭉 근 것 같아도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라인 자체가 얼마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1,300원, 400원 라인 자체는 고점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매수가 부근 오면요. 매수가 부근 오면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그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홀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현대차인데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좋은 건 아시니까 넘어가고 제가 오늘 추천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은 잘 들고 계시고요. 오늘은 원익 IP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익 IPS 가지고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원익 IPS를 품었어요. 그렇죠? 원익 IPS가 또 어떤 회사를 품었죠? 테라세미콘을 품었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을 품을 때 삼성전자 지분이 10%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세미콘을 품었지. 그렇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테라랑 원익 IPS를 키우겠다는 거죠.
물량을 많이 수주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10,000원 이하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짧게 갑니다. 1,500원에서 11,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짧게 갑니다. 9,500원 라인 잡고 22선 깨는 라인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원익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무료 방송 3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이 현 선물 시장을 모두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외국인 속에 기관이 매수세 더해가면서 장중에 코스피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1940선 회복한 후에 현재는 1942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515선까지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양대 증시 1% 이상의 상승 마감치일 것으로 보이네요.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2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